지역의 이슈를 집중 분석해 해결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의 김세진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부산과 창원의 노동계와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부산 미음산단의 중국 청산강철 투자 유치에 관한 쟁점입니다. 오늘 이슈토크에서는 중국 철강기업의 부산 유치가 가져올 창원 지역의 파급력을 예견해보고 해결 방안들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가장 바쁜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장기성 현대 B&G 스틸 노동조합 지회장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당 노창섭 창원시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노동계를 대표해 나오신 장기성 지회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노동계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너무 충격적이고 놀랍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자동차 산업과 조선업에서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다음 차례가 철강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최근에 국내 스테인리스 업계가 계속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제품들 때문에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었고, 그래서 우리 국내 업체들 간에도 출혈 경쟁 중이었는데 이 국제적으로 지금 공급 과잉에 큰 지대한 청산강철 그룹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산강철 그룹이 지금 국제 스테인리스 시장을 과잉으로 이끈 교란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그런 기업이 들어온다는 소식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오늘 또 노창섭 정의당 의원도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번 중국 청산강철 유치에 대해서 여영국 의원의 필두로 좀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창원 지역 정치권의 입장 어떻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5월 27일 발표 이후에 이제 5월 28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접했거든요. 안 그래도 앞에 우리 지회장이 말씀한 대로 우리 경남과 창원이 조선산업 제조업으로 위기인데 또 철강산업까지 중국 진출이 기업했을 때는 파급이 크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이라든지 고용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했을 때 이건 분명히 좀 반대 입장을 정해야 되겠다. 이때는 결정했고요. 이게 우리나라 길산그룹하고 청산강철이라는 합차 회사를 해서 지금 비음산단이 부산하고 경남 경계 지역이거든요. 녹산공단 부근입니다. 그러면 창원하고 20-30분 거리에 대형 철강 회사가 온다는 것은 스테인리스 시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지역 파급 높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사 좀 반대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제가 이 사태 이후에 우리 창원시 의회 내에서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만나서 설득하고 이제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지역 상공계라든지 경제계, 노동계 전체가 경남이나 창원 다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예. 이게 추진이 되면 왜 우리 기업들이 어려워지는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철강 산업은 산업의 쌀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관여가 돼 있는 그런 아주 우리 뿌리 산업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그 중에서 스테인리스는 녹이 쓸지 않는 금속이라 이래가지고 더 중요시하고 그 분야가 더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은 철강을 보호무역으로 해가지고 국가 안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해가지고 법으로 그걸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로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있거든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미국은 철강을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혀 지금 그렇지 못한 것 같고요. 이미 우리나라 국내 스테인리스 시장은 우리 자체 생산만으로도 과잉 상태였고, 그 다음에 중국산 저가들 때문에 뼈를 깎는 그런 구조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이제 쉽게 말하면 저희 업체를 기준으로 말하면 작년에 저희 업체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 710억 원을 투자했던 CRM2BA 생산 라인을 이거 원가를 밑도는 중국산 저가 제품 때문에 도저히 그거를 이겨낼 수가 없어가지고 폐쇄를 했습니다. 폐쇄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는
그 직원들이 자리가 축소되는 그런 아픔을 좀 겪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업계 평균 그 가동률도 한 68%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고요. 현재 우리나라의 그 스테인리스의 생산 능력은 한 189만 톤 정도 되는데 네. 거기에서 우리나라 수요는 103만 톤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86만 톤이 과잉 상태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86만 톤이 과잉인데 GTS라는 데서 60만 톤을 더 추가 생산하면 과잉만 하더라도 146만 톤이 되는 그런 아주 초과잉 상태가 되고, 현재 또 중국산이 한 37만 톤 정도가 연간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네. GTS가 60만 톤을 생산하면 그 두 개 수입산만으로만 합쳐도 97만 톤 돼가지고 우리나라 수요 103만 톤을 그냥 잠식해버리는, 그래서 경쟁국인 그 중국의 그 우리나라 스테인리스가 잠식되는 그런 단순한 계산도 나오고요. 네. 결과적으로 GTS가 그 저가의 열연제를 저가의 열연 범용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0만 톤을 생산할 경우에 우리 국내에 있는 업체들은 그 탁월한 그 중국산 가격 경쟁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실상 모두가 대응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예. 기업 경쟁력 악화로 이래갖고 국내 기업들은 모두가 고사되고 도산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그 고용 노동자 한 5천여 명이 실직 사태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절대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들어보면 우리나라 강철 기업들은 이미 규모를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중국 청산 강철이 우리나라에 진입하려는 이유, 뭘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중국 청산 강철은 스테인리스를 연간 한 1,000만 톤을 생산하는, 그러니까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1,000만 톤 중에서 300만 톤을 인도네시아에 네.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산이. 예.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의 그 저가의 니켈 광산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광산에서 원료를 직접 채취해가지고 거기서 용광로에 녹여서 일간 제철로 냉간화병까지 일간 그 라인을 구축한 아주 그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도 포스코에서 열연을 생산하지만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고철을 사오고 스크랩을 사와가지고 그걸 녹이고 네. 니켈과 크롬을 갖다가 다 원료를 사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원가 경쟁력에서 우리 포스코도 그 이겨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조건을 작년 6월에 처음으로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격적으로 전 세계에다가 스테인리스 시장에다 뿌리는 과정에서 원래는 그 300만 톤이 중국 자국으로 수출하려고 했는데 예. 중국 자국에서 이거는 가격 경쟁력에 대한 그 자국 정부에서 반덤핑 올 3월 달에 반덤핑 판정을 내렸어요. 예. 너무 가격 싸게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자국 정부로 유입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 급하게 베트남에 25만 톤, 인도네시아에 60만 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60만 톤, 예.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이렇게 막 무분별하게 공장을 설립한다고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 교란으로 인한 옛날에 우리 먹튀 자본 그런 냄새가 좀 많이 나는 그런 기업이고, 그 예로 이제 지금 중국 철강 제품이 국제 그 무역 규제 조치를 철강에서만 188건이나 지금 받고 있고요.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또 스테인리스 제조 기술은 우리나라가 한 50년이 넘었기 때문에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거든요. 예. 그런데 중국은 정산강철은 겨우 20년 전에 생겼고, 특히 지금 말썽이 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은 작년에 1년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거든요. 작년에 생긴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저가용을 공격적으로 해가지고 시장률 점유율을 높여가지고 나중에 우리나라의 그 고부가가치 기술 그것까지 다 이제 유출되지 그런 염려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해갖고 제2, 제3의 그 외국 자본, 중국 자본이 들어올 경우에는 우리 철강산업 전체가 이제 주권이 중국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철강 산업이 몰락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우리 창원 지역의 기계산업단지에 먼저 가장 큰 타격이 올 것이라 그렇게 걱정을 하고, 더 나아가 이제 국가적인 제조업 산업 전반에서 타격이 있고 네. 국가적 재앙이 우려가 될 정도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청산 강철에서는 생산량의 70%를 수출을 할 거고, 또 뭐 수입제보다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보급할 거다라고 말을 하긴 했는데, 이게 좀 어불성설이다라는 의견이시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GTS 발표에 그렇게 했는데, 청산 강철이 그 생산량의 70%를 수출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그 42만 톤을 수출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통상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가 일관된 의견이 있더라고 보니까, 세계 무역 그 시장에는 그 EU와, 그러니까 유럽연합과 미국 등과 같이 이런 시장에는 커트제가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할당제가. 그래서 그 커트량을 소모할 것이고, 근데 그 커트량이 얼마 되지가 않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미국에서 우리 스테인레스가 커트량은 13,000톤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자국 보호적인 그 철강 산업 때문에 팔 수 있는 곳이 그리 만만치 않을 것이다. 네. 예. 그래서 그럴 시장이 없을 뿐더러 혹시나 또 능력이 좋아서 시장에 팔더라도 이거는 GTS가 한국산으로 둔갑해가지고 세계 시장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예. 중국산이 우유의 수출처가 된다는 그런 오명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가 국제시장에서 뭐 반덤핑이나 긴급 수입 제한 조치와 같은 그런 무역 제재를 받는 빌미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수입하는 것보다 좀 싸게 만들어서 국내 하방 산업한테 후방 그 산업한테 공급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도 타당성이 맞지 않는 게 수입제를 사오는 게 지금 훨씬 그 싸다는 것을 제가 정망을 할 수 있는 게, 네. 우리나라가 그 내년 생산 비용으로 보면 가장 비쌉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게. 그 예로 인건비가 우리나라가 100으로 보면 중국이 50, 인도네시아가 한 30, 20, 요 정도로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철강은 전력을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데, 전력비나 LNG가 우리나라가 가장 비쌉니다. 아시아 지역의 비싼 축에 들어가고, 네. 청산강철은 그래서 그 중국 자국 내에 발전소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말은 맞지 않고, 특히 또 물류비가 지금처럼 완제품을 만드는 거를 수입을 하면 물류비가 1회만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데, 부산에서 냉영 공장에 생산할 경우에는 여론제를 원료를 수입해가지고 또 생산해가 수출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물류비가 들어갈 거다. 예. 그리고 또 길산 같이 협작사 길산이 12만 톤을 수출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파이프로 만들어 수출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내년 열간 아벤젯보다 파이프로 만들어 수출할 때는 부피가 12배가 이제 커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컨테이너 같은데 다 넣어서 수출해야 되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더 추가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그 가격 수입품에 대체할 수 있는 가격 경쟁력은 없다. 그거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가 보는 그 최종적인 그 중국 결과론을 보면 외국 자본이 우리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것이고, 예. 최고의 우리 스테인리스 기술력을 유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극구 지금 반대 입장인 것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창원 지역 경제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좀 생각하고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안 그래도 창원 지역 경제가 참 어려운 마당에 노동계는 물론이고 뭐 정치권에서도 좀 고심이 많으시겠어요. 네, 일단 그 청산강철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3,000톤의 스테인 시장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국내만 해도 약 86만 톤이 가잉 생산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그 6.25 때 보면은 코카콜라가 들어와서 무료로 확 나눠주지 않습니까? 예. 무료로 중독되고 나서 어느 순간에 코카콜라 가격
비싼 가격에 팔 때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 철강도 마찬가지고 70%의 가격대로 포화 상태인데도 저가 공세를 해서 시장을 장악한 다음에 일정 시장이 장악이 끝나면 가격을 올려서 그 시장을 장악하는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철강이나 강철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국가의 식량 안 보면 쌀이 중요하잖아요. 무기보다 무서운 게 쌀이라는 식량이 우리가 자급률이 떨어졌을 때 오는 위기가 마찬가지로 산업에 있어서의 철강과 강철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국제적 시장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고 EU라든지 중국이나 미국 같은 강대국들도 자기 철강 산업 보호 정책을 쓰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제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번 사태는 이 부산 지방자치단체 부산시가 유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부산시를 좀 잘 설득을 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우리 여행구 국회의든 부산시장을 만나든지 부산시장을 설득해서 부산의 경제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모르지만 우리 경남과 창원 전국의 철강산업에 미치는 영향,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부산시가 이 유치 철회를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노력할 생각이고요. 뭐 국회나 통상자원부라든지 산자부 이런 데 가서 로비를 하고 청와대에 호소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유치 반대 의사를 좀 표명을 하면 유치가 철회될 수도 있는 상황인 겁니까? 지금 현재 5월 17일 발표에 의하면 뭐 준공이 승인한다 이런 게 아니고 투자 의향, 쉽게 말하면 각서안을 쓴 거거든요.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저는 부산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유치를 철회라는 입장을 낸다라면 저금이라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이 중간에 고래 싸움에 샤워등 터져서 이게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국가가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든 국회든 청와대가 대한민국의 산업의 뿌리 산업, 기초 산업인 쌀과 같은 산업의 철강 산업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전략을 마련한 다음에 부산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이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결정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동계 입장에서 부산시에게 전하고 싶은 말 한번 전해주시죠. 그 부산시는 한마디로 그 눈앞에 나무만 보고 있고 멀리 숲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고요. 이번 일은 그 부산시 그 발표대로 신규 고용 창출 그 460명 그 인력 창출보다 그로 인해 가지고 국내 관련 기업 노동자 한 5천여 명이 혹시 길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는 그런 고용 대란이 올 수도 있다. 그런 점과 그다음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우리나라 스테인리스 기술력이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덕보다 실이 훨씬 큰 그래서 어째 보면 부산은 국가적으로 큰 매국 행위가 될 수도 있다 미래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부산시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성과에만 치중한 그 정치적 3법이나 지방자치권을 그 중앙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하는 그 지방자치권 남용, 그 다음에 자치단체장 재임 기간 동안에 그 치적을 세우겠다 이런 데만 급급하고 이래 해가서 혹시 나중에 국가적 재앙으로 돌아왔을 때 결국 그 이것은 시민 또는 노동자의 그 몫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피곤한 우리 과거의 예로 우리 바로 옆에 마산 수출 자유지역에서 그 한국 중천 지금 기억이 나니 한국 TC 뭐 수미다 그다음에 한국 4년 이런 업체들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한마디로 나중에 그 기술력과 그 노동력을 다 빼먹고 나중에 국내에서 경영 성과가 미미할 경우에 그냥 막 철수해버리는 그 말대로 먹고 튄다 해가지고 먹튀 자본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가 노동자들이 힘들었던 기억을 저희는 분명히 하고 있고요. 특히 2004년도에 쌍용 자동차 사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상하이 자동차가 핵심 기술, 쌍용 자동차 핵심 기술만 싹 빼먹고 장기 투자하고 고용 안정을 시킨다는 그런 약속을 불이행했습니다. 그런 예를 그래갖고 자동차 산업이 지금 중국에 이렇게 밀리게 되는 큰 결정적인 그런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아픔이 고스란히 우리 노동자들한테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 노동자들은 부산시가 국가 경제에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심사숙고해서 좋은 판단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금속노조는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부산시가 처리할 그날까지
투쟁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국 철강 공룡의 한국 시장 진출에 넓게는 국내 철강업계, 좁게는 창원의 뿌리 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나무가 아닌 숲을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